모든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대로, 상사는 상사대로, 지금 자신의 위치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요. 가끔은 상사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도 그래도 항상 자기 자신이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 때가 가장 재미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워라밸과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따른 반작용에 불과할 때가 많죠. 직장생활 자체가 상사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업무 때문에 치이니까요. 하지만 위아래로 치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사야말로 진짜 외롭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상사, 솔직히 이들만큼 불행한 직장인도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상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죠. 항상 부하 직원이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사에 대해 말하고요. 직장 상사만큼 불행한 직장인도 없는데 말이죠. 상사라고 하면 부하 직원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소리만 지르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식을 강요하는 등의 나쁜 이미지들로 가득하고요. 물론 꼰대스럽고 진짜로 나쁜 상사들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기본이 부족한 부하 직원들도 많고요. 그들은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회사나 상사로부터 일방적인 피해의식만 가득한 직원들이죠. 이들에게 역지사지라는 말은 상사나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말에 불과하고 반대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요. 마음이 상한 상사끼리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부하 직원들이 너무 많아 라고 불평을 하죠. 진짜로 무서운 것은 상사들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사끼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하 직원의 평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반드시 있잖아요. 다만 상사가 더 아픈 손가락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나중에 고과나 승진해서 더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쯤 되면 상사와의 관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된 거죠. 이미 나쁜 고과를 확인했고 상사의 생각도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드라마나 뉴스에서 상사는 항상 꼰대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여지고 부하 직원이자 주인공은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물론 나중에 주인공이 상사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상사가 개가천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부하 직원인 주인공이 개작살나서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직장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도 직장 상사라는 단어에 대해 막연한 선입견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들에게 상사라는 단어는 무작정 싫은 말이죠. 슬프게도 이런 선입견들이 쌓여서 입사한 후에 상사에게 다가가기 더 힘들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또한 회사는 상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사는 회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MZ세대 직장인들이 승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도 상사가 불행해 보이기 때문 아닌가요? 솔직히 승진을 해서 상사가 돼도 위아래로 치이고 연봉 상승분에 비해 업무나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해 보여서가 아닌가요? 그리고 상사의 상이라는 글자는 3가지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죠. 부하 직원들의 고가와 평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사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부하 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멘토나 롤모델의 상사가 되어야만 하죠. 쉽게 말하면 상사는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기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소통과 팀워크를 통해 조직의 성과도 내야 하고 부하 직원의 멘토나 롤모델까지 되어야만 하죠. 업무에 대한 실력이나 성과는 기본이고요. 누군가는 이 모든 걸 리더십이라는 말로 포장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상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실력과 리더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사라는 자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사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가오는 부하 직원을 찾기란 쉽지가 않고요. 상사도 칭찬이 필요하고 어쩔 땐 부하 직원의 아부가 그립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상사가 힘들어하면 더 좋아하고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상사는 항상 외롭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상사들이 상사의 역할에 대해 많이 힘들어하죠. 특히 초임 상사들이 그렇고요. 초임 상사가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리더십이나 소통, 팀워크와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요. 상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신입사원과 초급 간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은 회사에 출근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어하고, 초급 간부는 승진해서 연봉은 올랐지만 성과를 내야 하고 팀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게다가 아직은 실무 담당자 역할에 익숙하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게 서툴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A 후배가 저에게 찾아왔었죠. 부장님, 어떻게 해야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들이 제 마음과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원래 다 그런 거야. 막상 해보니까 많이 다르지. 지금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기보다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봐 라고 말해줬죠. 원래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해봐야 이해하게 되죠. 실제로 맞아봐야 얼마나 아픈지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요. 그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직장 생활은 월급이 가장 소중하고 연봉은 스트레스와 책임, 외로움과 고통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에 가장 부합되는 직장인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상사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힘들고 외롭죠.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인지 알았던 동료가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하듯이 동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승진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외로워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사는 혼자지만 부하 직원들은 다수고, 팀 공간을 함께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중이죠. 그래서 가끔은 사원이나 대리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들만큼 불행한 직장인도 없죠. 상사는 여러분들보다 연봉과 직책이 조금 높을 뿐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과 거의 똑같고요.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상사가 있다면 커피 한잔 사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상사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